쇼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은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빙상계 성폭력 피해자가 대여섯 명이 더 있고 또한 가해자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성폭행도 많이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폭력뿐 아니라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숨죽였던 선수들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에서 뛰었던 선수들의 모임 젊은 빙상인 연대는 지난 2달간 빙상계 내부의 성범죄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빙상 종목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만 대여섯 명이 되고 또 가해자 역시 4~5명의 이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내비쳤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해자들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 빙상인 연대는 성폭력 가해자의 신상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지 아니면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폭력 비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지도자로 또 스승으로 남아있는 빙상계의 현실 속에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보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석희의 고백을 시작으로 오랫동안 감춰졌던 체육계의 오래된 성폭력 실상이 드러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오늘 다시 빙상장에 나왔습니다. 다음 달 국제대회를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대표팀은 심 선수에게 과도한 관심 대신 조용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제까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했지만 오늘은 진천 선수촌으로 옮겨왔습니다. 어제 훈련에 불참했던 심석희 선수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도자들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으로 심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선수는 다음 달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손경택 대표팀 감독은 심 선수를 향한 지나친 관심보다 조용한 응원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재범 전 코치의 비위로 드러난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력 파문에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훈련장과 경기장에 CCTV를 달고 라커룸엔 비상벨을 설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별조사반을 만들어 태릉과 진천 선수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합의했던 또 다른 선수 3명 가운데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재판부에 조 씨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심석희 선수 등 쇼트트랙 선수 4명을 때려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2심 선고가 미루어졌습니다. 원래 선고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이었지만 이번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법원이 수사 상황을 반영해서 다시 나중에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스포츠계의 성폭력은 어찌 보면 모두가 눈치채고 있으면서도 말을 꺼내는 것을 피해온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의 성폭력에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온 분이 있는데 서강대 스포츠심리학과 정용철 교수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 문제로 아예 논문까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논문 쓰신 지는 한 6년, 7년 정도? 한 2012년 발표됐으니까 지금 1년 정도. 그렇군요. 쓰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전직 핸드볼 선수였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가서 지금 은퇴한 선수들 한번 만나봐라 했더니 처음에 8명을 접촉했는데 8명 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절 의사를 밝혀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고 이를 좀 알아보니까 그때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 4명을 섭외를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도 물론 다르고 또 시기도 훨씬 그보다 전입니다. 한 6, 7년 전이니까요. 요즘 쇼트트랙에서 심석희 선수의 고백으로 아무튼 파장이 굉장히 큰데 비슷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6, 7년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은퇴한 친구였으니까 더 소급돼서 2000년대 한 초중반 정도의 선수들인데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그 환경이나 그때 처했던 상황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지금 오히려 굉장히 충격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어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궁금해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다른 빙상 선수, 전직 선수들이 저희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 그 폭력이라는 것이 네. 뭐 거의 이건 뭐 어떻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네. 제가 여기서 다시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 그런 수준의 폭력이 갔었는데 네. 선수들이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네. 뭐 이미 저희들이 이제 보도도 해드렸지만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이 권력 자체가 예. 굉장히 수직적으로 돼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즉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폭로하는 선수들 대부분은 자기가 운동선수를 계속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각오하지 않으면 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구조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를 선수들은 계속 보아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계속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해결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2차 피해를 받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예. 이게 어쩌면 학습을 하는 거죠. 그 선수들이 보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 논문의 결론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논문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일단 그 선수들의 삶을 읽어보는 그 연구여서 예. 어떤 해법이나 대책을 마련한 건 아니었는데요. 사실은 그 연구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보통 대학원 석사 논문 정도면 그냥 논문으로 끝나지만 예. 이거는 좀 책임감을 갖고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제가 저널에 발표를 하게 됐었어요. 예.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좀 저는 좀 고민이긴 한데 심 선수는 좌우지간 지금 성폭행 피해를 네. 고발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다른 케이스를 자꾸 제가 여쭤보면 또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질문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면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미투, 네. 예. 스포츠계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게 아니라 예. 꼭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미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반응을 해서 연대에서 투로 옮겨가는데 체육계는 굉장히 힘들었다. 미와 예. 투 사이에 있는 그 쉼표가 체육계는 유독 굉장히 컸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 큰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문체부 차관의 어떤 대책안들을 보면서 예. 사실 10년 전이나 다름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뭐 무책임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반복되어 와 있고 예.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는데 아직도 한다는 얘기는 그게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1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했다는 얘기냐라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대책을 나눴을 때 뭐 더 좋은 대책이 없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이미 나온 대책들이 이번에는 그냥 10년 후에 똑같이 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실천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강대 스포츠 심리학과 정영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매우 사사로운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그리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남녀가 모두 쓸 수 있는 어감이긴 하지만 같은 이름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죠. 초등학교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과 이름이 같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빙판에서 제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것도 동계올림픽의 꽃이라는 쇼트트랙에서. 이 선수는 또래에 비해서 훌쩍 큰 키로 눈에 띄더니 그 성적 또한 괄목할 만한 것이어서 단체든 개인이든 계주든 늘 믿음직스럽게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가 되면 이 선수의 동정에 더 관심이 가고 저도 모르게 더 응원을 하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다가 빙판에서 넘어져 나뒹굴기라도 하면 제 입에서 어이쿠 소리가 남들보다 2배 정도는 더 크게 나왔을 듯합니다. 심석희 선수. 성은 저와 다르지만 발음은 자칫 맹 놓고 들으면
그마저 저의 성과 비슷하게 들려서 가끔씩 언론에는 손석희 선수라고 나오는 경우까지 있었죠. 그가 선수촌을 나와 버렸을 때도 또 자신을 때린 코치를 고소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리고 우리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한 성폭행 피해 소식이 나왔을 때도 일부 보도에선 여전히 손석희 선수라고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선수촌을 나왔다는 것을 저의 이름으로 잘못 낸 기사로 보기 훨씬 전부터 그의 얼굴에는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고 점점 더 우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일련의 일들. 생각해보면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진 만큼 그가 겪어냈어야 할 야만은 잔혹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또다시 술렁이고 무엇이 더 있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찾아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지만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오늘 다시 링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가 다시 그의 큰 키만큼 그의 삶도 성장하고 또한 그만큼 스케이팅도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언론에는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그가 등장하고 또 가끔씩은 제 이름으로도 등장해서 저도 주변에 으쓱대며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가 빙판에서 엉덩방아를 찧어서 제 입에서 남들보다 2배 큰 소리로 어이쿠 소리가 나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